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오늘은 논술 천재 중앙대 교재 소개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논술 천재 중앙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앙대 논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만 보시더라도 중앙대 논술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고 꼼꼼히 공부하시며 충분히 원하는 결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급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책을 꼼꼼히 읽으시면 많은 도움 얻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책 표지입니다. 표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쓸 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책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교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썼으니까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중앙대 논술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냥 중앙대 논술 문제 많이 풀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많이 풀면 도움이 되죠. 근데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를 중심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논술 문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외적으로 나오는 중앙대 논술 문제의 특징, 그래서 한 5개 정도 넣어 두었으니까요. 이 5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중앙대 논술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독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논술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쓰냐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답안에 도달하느냐, 어떤 풀이 방법, 절차, 과정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내 사고와 내가 쓴 답과 교재에 들어있는 어떤 답에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학생은 제 입시의 법칙 유튜브 사이트나 논술의 법칙 사이트에서 강의를 보시면 조금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과 조금 덜 중요한 부분, 강약을 조금 더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꼼꼼하게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 중에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강약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강의를 조금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1강의 문제를 꼼꼼히 써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중앙대 문제를 쓰든 못 쓰든, 잘 쓰든 못 쓰든 일단 한번 풀어봐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숙지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1강을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연강이 들어있어요. 연강에 어떤 중앙대의 특징이라든지 대비법, 문항별 접근법을 제가 다 써놨거든요. 한번 풀어보고 그 연강을 꼼꼼히 읽어보면 중앙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중앙대 특징을 조금 숙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을 읽을 때요. 학생들이 해설을 읽을 때 좀 오프라인 수업 듣는 학생들도 그런데 해설을 들으면 단순히 답이 이렇게 내 답이랑 달라. 그냥 내 답과 해설지의 답을 그냥 비교 대조해야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해설을 꼼꼼히 읽으면서 답안의 도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되고,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답을 도출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고 과정을 꼼꼼히 읽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답과 내 답을 비교 대조해 보면서 답이 다르다면 이렇게 고쳐 쓰기를 해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논술의 법칙 사이트에 보면은 첨삭이라든지 강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걸 보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논술 중앙대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특징 및 대비법, 중앙대에서 합격하기 위한 특징 및 대비법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문제를 먼저 하나 풀어보시고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도 모의 문제를 가장 먼저 넣어놨는데요. 가장 최근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앙대가 낸 문제의 어떤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모의, 2016년도 인문, 2016년도 모의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최근의 어떤 경향과 상당히 유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모의 기억, 요 문제는 왜 넣었냐면요.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울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강이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라면 2015년도 모의는 어려운 어떤 제시문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를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공부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고, 2017년도 인문 1은 요건 제가 해설은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종 마무리하는 문제로 2017년도 인문 1 문제를 풀어본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앙대는 인문하고 상경이 조금 다르죠. 큰 차이는 인문은 1, 2, 3이 모두 어떤 언어 논술 문제인데, 상경 문제는 1, 2번은 언어 문제로 나오지만 3번이 수리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1, 2문제는 인문 문제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상경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3개 문제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조금 예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4번 문제인데, 요 4가지 문제 정도만 꼼꼼히 분석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앙대 문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넣어 두었습니다. 문제 특징 대비법을 조금 간략 설명드리면요. 이제 문제 특징 대비법, 중앙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앞에 이제 조금 압축적으로 좀 넣어놨어요. 디테일한 부분 뒤에 또 본론에 넣어놨고요. 중앙대는 항상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그것이 무엇이며 그 의미, 효과, 의의는 뭔지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낯선 주제 X, 주제의 핵심은 낯선 주제를 던져주고, 이 낯선 주제와 각각의 제시문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볼 때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을 정확히 범주화, 개념화 하는 게 좋고,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답안의 형식이 있으니까 그 답안의 형식을 정확히 맞추면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과 3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2번과 3번은 가를 참조해서 혹은 가나를 참조해서 혹은 가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런 말들을 줘요. 그런데 그 가나에 주로 무엇이 들어있냐면 어떤 낯선 개념과 이론이 들어있어요. 이론적 텍스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개념과 이론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보고 그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시문이나 구체적인 어떤 개념 혹은 사례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 평가, 비판, 자기견해를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2번, 3번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1번 문제가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묻는 문제라면 2번은 낯선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이념을 구체적인 사례, 소설, 시, 문학 혹은 어떤 신문 기사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1번이 요약 분류형 문제라면 2번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적용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앙대의 핵심은 글쓰기에 있습니다. 중앙대는 압축적인 글입니다.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다 넣으려면은 글자 분량이 넘어버려요. 요구하는 것은 많고 글자 분량은 짧은 대학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제시문을 한두 문장 정도로 주제와 관련해서 압축해서 개념화, 범주화하면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징 대비법에서는 문항, 시간, 유형, 형식을 좀 썼고요. 주제, 주로 어떤 주제가 나타나느냐. 중앙대 주제는 특징은요, 낯선 주제입니다.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주제 처음 들어봐? 예를 들어서 용기, 용서, 그죠? 기억의 역할, 이렇게 낯선 주제를 던져줍니다. 어떤 진정한 소통, 이런 낯선 주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낯선 주제를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합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낯선 주제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들을 각각의 제시문에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주제와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든 꼼꼼하게 연결시키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야기한 것 통합 논술을 통해서 어떤 목적?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그래서 지적 잠재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중앙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 키포인트. 자, 중앙대를 합격하려면 학교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야 되고요.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는 단순해요.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특히 이게 1번이고요. 2번, 낯선 개념과 이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대비법,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가, 독해가 가장 중요하고 문장은 짧게 어떤 식의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 접근법, 각각의 문항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문항별 1번, 2번, 3번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제가 넣어 놨으니까 꼼꼼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중앙대 문제 별로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정리한 것을 실전에서 적용시켜 보면 그대로 어떤 식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대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합격자 특징. 자, 문장이 짧고요, 쉽게 잘 읽힙니다. 아무리 어려운 주제가 나와도요, 간단 명료하게 쓰는 학생들이 합격합니다. 제시문을 간명하게 정리하고요,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의 차이가 한눈에 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학생의 사고를 쉽게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고요, 글쓰기의 기고보다는 독해 자체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일정 수준 이상을 글을 쓰고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은 중앙대 자체를 오래 준비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 낯선 제시문의 독해력,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재구성하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2018년도 모의논술 문제는 이렇게 앞부분에 중요한 어떤 특징들, 즉 개별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넣어 놨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1번은 논제입니다. 논제, 즉 문제 넣어 놨고요.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챕터 2에서는 꼼꼼한 해설을 넣어 두었습니다. 논제 분석, 중앙대 논제는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를 넣어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의 논제 분석. 이렇게 논제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논제 분석을 잘못하면 글은 3점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각각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이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를 옆에 하나하나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이 끝날 때쯤에는 키포인트를 통해서 제시문을 간단 명료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넣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제시문을 이렇게 독해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하는 방법,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 제시문을 분석을 하고 나면 각각 개별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넣어 두었고요. 그래서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래서 문제풀이 어떤 과정을 넣어 두었고요. 3번 문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넣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이 다음에 답안에 대한 분석을 넣어 놨거든요. 학교 측 답안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을 넣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학생글도 분석을 해서 학생글이 어떤 부분 이렇게 쓰면 왜 안 되는지, 왜 좋은 점수를 얻는지 이런 것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채점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점할 수 있도록 넣어 두었습니다. 학교 측 자료 뒤에 학교 측 자료를 단순히 넣어놓은 게 아니라 학교 측 자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약간 분석을 해 놓았으니까 학교 측 의도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꼼꼼하게 넣어두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어떤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천재 중앙대 이 교재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학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없을까 라는 어떤 생각 끝에 만든 책입니다. 자신감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와, 논술을 학원 안 다녀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책을 공부하면서 야, 논술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결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합격을 위한 상위 1% 초단기 프로젝트 논술천재 중앙대 논술
중앙대를 대비하는 교재 간략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